거북선은 정말 말하기가 무서워요. 거북선이 그때 잠수함이라는 소리 돌아다녔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철갑선이다. 명령만 하셨겠죠. 못지를 했겠어. 그럼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건 뭐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북선 논쟁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북선은 정말 말하기가 무서워요. 논쟁이 너무 많은데다가 흥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지금 그 책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대학 때 우연히 문고로 거북선에 관한 조그만 문고편을 봤는데, 그게 아마 그분 성함도 잊어버렸는데 김 누구신데 우리나라 최초의 거북선 연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였는데 이게 한 거죠. 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이 왜 거북선 연구를 하게 됐느냐. 거북선이 그때 잠수함이라는 소리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우리 반 애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잠수함이다 아니다. 근데 그 서문에 보니까 잠수함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느 해군 대위가 흥분해서 따귀를 쳤다는 거예요. 해군이신데.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서 거북선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서문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북선에 대해서는 참 논쟁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흥분들을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철갑선이다. 요거는 이제 요즘 학계에서는 거의 철갑선 아니다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얘기하면 민족 반역자로 몰렸어요. 너 뭐 친일파냐, 뭐 어쩌저쩌. 근데 아니, 거북선이 철갑선이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해서 또 친일파가 될 건 또 뭐고 민족 반역자가 될 건 또 뭐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죠. 철갑선설은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물론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바닷물에서 그 철갑을 한다는 자체도 쉬운 게 아니고,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쇠가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그 철물을 조달한다고 고생한다는 얘기도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도 철갑이라고 그러면 임팩트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창을 꽂았다, 길을 냈다, 그런 말을 왜 해? 거기다 철판을 덮어서 그냥 뭐 바다도 안 깨졌다,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철판설은 들어갔고, 나무의 판옥선에다가 이제 장갑을 하나 더 씌워서, 우리의 이제 제일 약점이 백병전에 약한 것이고, 특히 이제 조총은 근접전에서 쏘니까 그거를 맞고 들어가야 되니까 돌격선으로 거북선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드신 게 아니죠? 명령만 하셨겠죠. 못질을 했겠어. 디자인을 직접 했겠어. 그런데 실제로 이걸 만들 때 운용하고 어쩌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관여했고, 이게 무슨 표준 설계도가 내려온 건 아니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거의 제2의 창작에 가까웠어요. 그건 왜냐하면 최초의 거북선은 조선 초기에 나옵니다. 태종 13년, 그러니까 1413년 2월에 태종이 황해도로 사냥을 가는데, 그때 임진강 나루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거북선과 외선이 전투하는 장면을 관람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 실전으로 싸웠냐, 외선하고 붙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아무리 그때 조선군이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왕이 서서 싸우는 거 보는 이런 상황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뭐 또 상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의 훈련이었다고 보여지죠. 근데 중요한 게 외선과 싸우는 거. 그러니까 거북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의 외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의 훈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거북선을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또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 때문에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왜구를 격파하기 위해서 이제 신무기, 전술을 개발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원거리 전투를 좋아한단 말이지. 장병 전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 애들의 특기가 이게 하여간 뭐 이게 짧은 옷 입고 와서 이게 후려치는 거니까 팩병전으로 덤비는데, 활이나 이런 것이 요즘까지 기관총으로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쏴도 근접을 하게 되고, 근접하면 백병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밀리니까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려말 때부터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온 게 화포예요. 물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전술을 개발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중심은 활과 화포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격할 때도 좀 불리하고, 그래서 탱크, 장갑을 치고 들어가자라는 발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배에다가 장갑을 씌워서 이렇게 총알이나 활을 막는, 이때는 조총은 없을 때지만 이런다는 자체는 그 이전부터 배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몽충이라고 화살 방지용
이렇게 덮개가 있는 배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응용해서 백병전에서 올라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의미로 장갑을 씌워서 거북선이라는 걸 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때의 거북선은 판옥선에다가 얹은 거거든요. 그런데 판옥선은 요 전에 한 100년 임진왜란 나기 50년, 70년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맹선이라고 그랬는데 그 배는 지금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판옥선보다는 훨씬 작은 배였어요. 그리고 판옥 자체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 거북선은 장갑선이라는 건 알겠고 일본 왜구들이 올라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설계라는 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죠. 뭐 최근에 그 연구한 분도 계신데 중요한 거는 판옥선을 개량한 거북선과는 완전히 다른 배였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왜구하고 싸우다가 판옥선이라는 게 개발이 됐고 이거를 더 강하게 만든 게 거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망치질은 안 하셨어도 원래 있는 거를 그냥 썼다, 제작한 거 이건 또 절대로 아니고 개발의 공로, 실전에 투입하는 개발의 공로는 있었다고 봐야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북선 논쟁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수함설, 철갑선은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학계에서 제일 논쟁이 되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층설, 3층설인데 제가 좀 몸을 이렇게 삐뚤게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네. 자,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불평하시는 분이 계실 때 이게 틀렸지 않냐 그럴 텐데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릴게요. 거북선 설계도가 좌수형 설계도가 있고 이제 통제형 설계도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도면이라서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선박의 기술적인 면까지 알 수 있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3층설하고 2층설인데 3층설은 뭐냐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선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 젓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데서 노를 젓을 수는 없거든. 잠수함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바닥에 하여간 1층이 있어야 되고 물 위에서 노를 져야 되니까 2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포를 쏴야 되잖아. 그래서 3층이 있어야 이제 구조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3층설이 맞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너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배가 높아지면 전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배도 없고 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려요. 다만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3층으로 했더니 아무래도 너무 높아서 불안정하다 이거죠. 물론 그림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층설 지지하는 분들은 3층설 그려내요. 근데 이걸 띄웠을 때 가능하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띄우는 거하고 그때 띄우는 거랑 같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정말 거북선 발견되거나 무슨 설계도 나오기 전에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아무튼 3층설은 높아서 전복될 위험이 있어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2층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2층 이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노하고 노 사이에 대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또 이제 개량효로 나온 게 이걸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여기를 아주 낮게 하는 거지. 3층인데 이걸 최대한 낮게 해. 근데 그러면 이러고 놓아야 되고 이러고 퍼싸야 되는데 할 수는 있는데 그러고 어떻게 사냐. 뚜껑으로 열었을까? 하여간 모르는데 뚜껑 열었나 진짜? 이렇게 뚜껑으로 노를 근데 아무튼 이게 실제로 배를 운용해 보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설은 이게 뭐가 문제 이렇게 되면 높이는 해결이 되는데 포하고 노랑 섞여 있으니 이게 이제 나오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지 뭐 그 총통이 다 이렇게 큰 대포는 아니거든요. 뭐 승자 총총 같은 것도 있고 작은 포도 있으니까 넣었다 뺐다 하고 좀 큰 장군포 같은 건 또 어떻게 무슨 요령을 써갖고 거기를 비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건데 아무튼 2층설은 너무 좁아서 전투가 안 될 거라는 설, 3층설은 너무 높거나 아니면 공간을 너무 좁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 대립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답을 못 내리고 이거는 그냥 추론해서 끝내야지 절대 승부가 안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덜 중요하지만 이 용머리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통제형 거북선에는 용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판옥선 구조라면 이렇게 되고 용머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뒤로도 쏘고 앞으로도 쐈다고 돼 있잖아요. 특히 용머리 입으로 쐈다. 용을 잘 그릴 수 있는데 왠지 그것처럼 그렸다. 하여간 입에서 쏜다 이거야. 그러려면은 이게 가판하고 일직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제형 거북선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좌수형 거북선이나 또 딴 거북선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복구하는 거북선들은 대개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좀 잘 그릴까? 멋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아시는 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막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쏘기가 힘들어. 이 입구에서 여기도 어떻게 쏴? 통제형 거북선과 좌수형 거북선 중에 어느 게 맞냐에 대해서 사실은 18세기까지도 거북선이 활용이 됩니다. 그 조선 후기의 만기오람이라고 군제사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바이블 같은 책이 있어요. 전국 포구에 있는 병력과 함선 배치도 이런 게 다 돼 있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포구마다 그러니까 중요 해군 기지마다 거북선 한 척에 판옥선 몇 척, 그때 이제 해골선도 나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선이 꽤 오래까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느 정도의 표준 설계도와 규격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병력 운용하려니까 누구는 30명 타는 거북선, 누구는 200명 타는 거북선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요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표준화된 규격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그리고 목재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정말 정밀하게 보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제품들은 어느 정도의 유격을 준다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사실 두 가지 거북선이 다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한 200년 이상 만들었고 이게 거북선이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간에 여기다가 대포를 수십 개를 장착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전에 여기도 있거든. 굳이 여기다 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막 입에서 불을 토하고 뭔가 이게 퍼포먼스는 중요하니까 뭐 불도 토하고 연기도 토하고 멋있긴 한데 또 이제 훈련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물이 들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불편하고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이거 별 쓸모 없다. 근데 또 임진왜란 끝나고 뭐 큰 전쟁도 없었고 그러니 뭐 이게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좀 뻔때도 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 이래서 제 생각에는 후기로 가니까 이런 뻔때형 배가 많아졌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후대 우리들이 괜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이수진 장군이 만든 건 뭐냐? 그러는데 사실 실록 기록도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은 대포가 나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수진 장군 때도요 목선은 계속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두 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증거를 다 인정하는 것도 충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북선을 전술에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나중에 이거 책으로 낼 예정인데 책에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골표전을 좋아합니다. 강인분에서 안골표로 치고 들어갑니다. 드디어 뭔가 이룰 것 같은데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기면 남자들의 어린아이 같은 걸